이 영역에 관해서 관습국제법이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이랄지 선례를 유추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선례 같은 걸 적용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컨대 독일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다. 또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했다. 그러면 통일을 할 어떤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합의한다거나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조약의 승계 관련해서 보면은 국가 승계가 일어나면은 선행국과 승계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국에게 적용되는 조약이 승계국에 승계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조약 승계에 관한 비엔날 계약 1978년도 비엔날 계약을 보면은 기존 국가 간 영토 일부 이전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선행국 조약은 적용이 종료되고 대신 승계국의 조약이 새로이 확장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조에 이 비엔날 계약 제15조의 원칙을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Moving Treaty Frontier 이렇게 불러요. 현재 관습국제법의 표현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제15조는 비엔날 계약 제15조에 의해서 성문화되었지만 관습국제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봐요. 다음으로 종속관계로부터 독립한 신생국의 경우 과거 자국 영역에 적용되던 선행국 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이른바 백지 출발주의 Clean Start Principle, 백지 출발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17조 1항을 보면 신생독립국이 원한다면 다자조약의 경우 승계 통보로서 기존 조약 당사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복수국가가 한 개의 국가로 통합된 경우 Uniting of States죠. 복수국가가 한 국가로 통합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통합 이전의 조약은 각기 기존의 적용 조약에 한하여 계속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5조. 그래서 각기 기존의 적용 지역에 적용되던 조약이 계속 적용된다. 했어요. 물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됐다. 그러면은 북한 지역에는 그 기존에 북한 지역에 적용되던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고 보통 이제 통일을 하면서 그 조약 당사국과 통일의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이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겠죠.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그 간도 협약, 녹등도 협약 이런 게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북한이 통일되었다. 자, 그리고 간도 협약,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간도 협약 이걸 승계할 것이냐? 우리는 그게 좀 부적절하다. 승계하고 싶지 않다. 중국 정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겠지만은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조약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죠. 세퍼레이션의 경우, 그러니까 기존 국가 영역의 일부가 분리해서 별도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국가 분리의 경우는 어떠냐? 계속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선행국 전역에 적용되는 조약은 각 승계국 모두에 적용되며 선행국 일부에만 적용되던 조약은 해당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4조.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국, 승계국 이런 용어를 하셔야 되고 선행국 전역에 적용되던 조약은 어떻게 됩니까?
또 선행국 일부에 적용되는 조약은 어떻게 됩니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자주 활용되었던 이양협정 또 승계국의 일방적 선언 그것만으로는 기존 조약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국이나 제3국의 권리 의무로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 선언만으로 어떤 조약 승계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국경조약 및 영토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국경조약이나 영토 합의는 영토에 관한 합의는 국가 승계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1978년 조약에 관한 승계협약 제11조를 보면은 승계 유형과 상관없이 조약에 의해 수립된 국경과 조약에 의해 수립된 국경제도와 관련된 권리 의무에 대하여는 국가 승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컨대 이 남한 정부가 남북한 통일로 인해서 북한 정부를 승계했다라고 해서 북한 정부가 체결한 영토에 관한 조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무효로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이제 국가 승계가 그러한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12조 역시 영역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 역시 국가 승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유엔 총회결이 두 개의 국가 승계의 유엔 총회결이죠. 국가 승계협약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조약에 관한 국가 승계협약 제11조 보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펴본 거 제15조 나와 있고요. 그 11조에 보면은 바운더리 레짐이라고 해가지고 국경 그랬지 영역 이용에 관한 체제입니다. 바운더리라고 하면은 뭐 영역이죠. 레짐은 체제. 그러니까 뭐 국경 관련한 조약, 그리고 영역 이용에 관한 조약 승계가 어떻게 되느냐? A section of states does not as such effect.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oundary established by the party. 당사국들에 의해서 형성된 국경. Obligations and rights established by treaty and relating to the regime of a boundary. 국가들 간의 권리와 의무, 영역 관련한 조약, 그리고 영역 이용에 관한 합의, 뭐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설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종속관계로 독립한 신세국의 경우에는 백지 출발주의. 31조, 34조에는 국가 통합의 경우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조약, 기존 조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선행국에게 적용되는 조약의 효력이 승계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통합된 경우에는 어떠냐. 기존 국가 영역 일부가 분리해서 별도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가 없다면 아까 살펴본 부분입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간의 1997년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영역 이용에 관한 조약의 승계 의무. 이 사례는 양국 간 국경선에 있는 강의 공동 개발 관련해서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동 프로젝트에 관해서 합의하고 관련해서 이제 국제 분쟁이 발생했죠. 자주 나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 프로젝트니까 그 중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국가가 분리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적용되던 조약이 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게 승계국이죠. 선행국은 체코슬로바키아고요. 그 조약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국제사법재판소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조약 1977년 이 조약은 분리된 슬로바키아에 계속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비엔나 협약에도 성문화되어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 영토적 성격을 지니는 조약들은 이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이것이 비엔나 협약 조항과 상관없이 관습국제법이다. 그러니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가 비엔나 협약 당사국이든 아니든 이건 관습국제법이니까 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와 차드 간의 1994년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자, 볼까요? 1973년 리비아는 차드 북부 아우짜우 해랑 지역이 역사적으로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점령했다. 리비아가 이제 일정 해랑 지역을 점령했어요. 이 분쟁은 여러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거쳐 ICJ로 회부되었다. 차드는 1955년 프랑스와 신생 독립국인 리비아 간에 체결된 우호 설립 협정에 국경조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계속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비아는 이 조약에 해당 지역의 국경을 획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차드와 리비아 간의 지금 분쟁이고요. 이 차드는 프랑스로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는데 독립하기 이전에 프랑스와 리비아 간에 우호 설립 협정이 체결되고 여기에 국경 조약이 있었다. 차드의 주장은 프랑스가 체결한 이 선행국이죠. 차드는 뭐예요? 승계국이에요. 승계국. 잘 안 써져.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승계국이고 프랑스가 이제 선행국인데 프랑스가 체결한 선행국이 체결한 이 조약이 차드에게 승계되었다. 여기 국경 조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승계국으로서의 이 조약을 승계한다. 이 주장은 이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경 조약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리비아는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1955년 조약을 보면은 유효기간을 일단 20년으로 하고 이 일방의 통고로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조약을 통해 국경이 확정되었는가, 그리고 조약상 국경은 원조약이 이미 종료되었어도 여전히 구속력을 갖는가,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ICJ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그렇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인권조약은 어떠냐? 언젠가도 나왔죠. 인권조약은 이게 특이합니다. 국제사회가 필히 달성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성격의 조약이고, 어떻게 보면은 강행규범적 성격일 것이고, 이걸 부인한다는 것은 문명국으로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약에 비해서, 특히 이제 이것이 인권조약이 어떤 입법 창설적 것으로, 성격의 것으로, 많은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조약 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조약에 비해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가 승계 관련해서도 인권조약은 자동 승계를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셀리비시 케이스가 있습니다. ICTY 2001년도 설례인데요. ICTY는 International Criminal 트리뷰널이라는 재판소죠. T.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For 유고슬로비아. 이 Y는 이제 유고슬로비아예요. 그러니까 그 유고 전범 재판 관련해서 국제 형사재판소가 만들어졌어요. 그 약어로 ICT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스니아와 헬체고비나가 자동적으로 제네바 협약, 이게 당사국주의를 승계하느냐, 그 집단 학살 방지 협약, 당사국주의를 승계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볼까요? The appeal chamber is of the view that irrespective of any findings as to formal succession, 공식적인 국가 승계에 관한 어떤 사실에 상관없이 Bosnia and Herzegovina would in any event have succeeded to Geneva Conventions on the Customary Law. 국제관습법상 인권조약의 하나인 제네바 협약 자동 당사국이 지위를 승계한다. As this type of convention entails automatic succession without the need of for any formal confirmation of adherence. adherence는 조약 가입을 말하죠. 그 조약에 계속 남아있겠다, 가입하겠다, 승계니까 남아있겠다. successor state, 승계국에 의해서 어떤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 It may be now considered in international law that there is automatic state succession to multilateral humanitarian treaties in the broad sense. 그러니까 다자 인권조약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국가 승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약은 Treaties of Universal Character,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진 조약이다. Which express human rights, 인권 보장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승계가 일어났다, 인권 보장을 담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성격의 조약인데, 국가 승계가 일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조약 가입 당사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인권 존중은 이제 거의 특히 이제 이 제네바 컨벤션, 집단 살해 방 금지 조약, 집단 학살 금지 조약 같은 경우에는 강행 얼거 없는 대세적 의무, 국제사회 국가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세적 의무의 하나가 되고, 관련해서 자동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 자, 우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유고슬로비아의 간의 사건인데요. 1996년도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이것도 인권조약 자동 승계에 관련한 사례입니다.
자, all of the foregoing reasons combine to create what seems to me to be a principl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Daily's automatic state succession to societal or human rights convention as the genocide convention. 그래서 집단살인 방지협약 관련해서 인권 보장 대세적으로 얘기도 했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자동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Nowhere is the protection of the quintessential human right, the right to life, more heavily concentrated than in that convention. 이 집단살인 방지 조약은 the right to life, 생명권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생명권이죠. 생명이 부인되면 인권 보장이라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집단살인 방지 협약에는 가장 무겁게 생명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비록 그 자치 위원회인가요? 재판관의 별개의 의견이긴 하지만 인권조약은 자동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설치가 있고요. 자, 국유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조약 관련해서 봤어요. 국유재산과 부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오네.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좀 무심대로 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승계 시 기존 국가의 재산이나 부채의 처리에 관한 관습국제법은 조약 분야보다 더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와 관한 이에 관련한 협약이 있다고 했죠. 1983년 비엔날이다. 국가 승계 시 국유재산과 부채에 관해 승계 유형별로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신생 독립국의 경우에 신생국 내에 위치한 선행국의 국유동산과 부동산은 신생국이 재산이 된다. 등등. 국가통합의 경우에는 선행국의 재산과 부채 모두가 승계국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제16조제 39조. 국가 해체의 경우에는 국유부동산 소유권은 소재지국에 속하게 되며 선행국 영역 외부의 부동산은 형평한 비율로 승계국에 배분된다. 등등 조항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서치도 좀 해보시고 해가지고 이 협약 1983년 비엔날 협약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유해 채무의 승계 의무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자,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동서독 통일도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남북 통일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남북한 통일을 이뤘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쭉 핵무기 개발한다거나 침략 행위를 위한 준비로 여러 부채를 많이 졌다. 그랬을 때 그러한 채무를 승계할 것이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랄지 이런 관련해서 북한의 대외 채무가 발생했다. 그러면 채권국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유해 채무까지 승계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적 문제입니다. 국가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 주민의 국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민의 국적 체제는 사실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승계 시 국적에 관하여 ILC 작업을 바탕으로 2000년 12월 유엔 총회가 국가 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이라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어요.
이 결의는 국적이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주권 행사의 범위라는 전제하에서 국가 승계 시 무국적의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기조에 갖겠습니다. 예컨대 20절 보면 영토 일부 이전 시 승계국은 이전된 영토 내에 상거소를 갖는 자에게 자국적을 부여하며 당사자가 기존 국적의 유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선행국 국적은 철회됨을 원칙으로 한다. 낙지 등등 쭉 여러 조항에서 그 국적 국가 승계가 있는 경우에 국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무국적 발생 방지, 개인의 선택권 존중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자, 국가 승계가 근래에 일어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쭉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경험에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 전인가요? 뭐 독일 통일 같은 경우는 1990년이니까 그러네요. 우리 교재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통일 관련해서 이제 국가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나이팅 오브 스테이츠 국가 통합의 경우죠. 그리고 소 연방이 해산되고 1991년 12월 21일 알마티 의정서가 소 연방의 소멸을 선언하고 구소련 연방은 해산되고 개별공화국이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전화가 오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연방 해산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그 러시아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연합이죠. 그러니까 국가연합을 결성했어요. 그러니까 연방국가 비슷한 미연방 비슷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국가 형태로 새로운 국가가 소련 지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공화국은 연방이 계속으로 인정되어서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기존 지위를 유지했고요. 15개 공화국이 새로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연방이 소련 제국주의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 다양한 민족 국가들이 사실은 내부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소연방이 해산되고 새로 15개 공화국이 독립하고 발트 3국 아까도 나왔죠. 발트 3국을 제외한 12개 공화국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을 결성했죠.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를 포함한 9개 공화국만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뭐 단순하게 하나인 것 같아도요. 법적으로는 자세히 이걸 살펴봐야 돼요. 네? 이 소연방 해산은 그 고르바초프라고 하죠. 그 소연방 마지막 국가 수반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시나트라 닥트린을 발표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종식을 스스로 거두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 쭉 교재를 보시고요. 관련해서 유고연방 해체 또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승계 뒷부분은 여러분이 뭐 자습을 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유고연방의 유엔 회원국 지속 여부가 2004년도 다투어졌고 지금 한국과 국가 승계에 관련해서 한국이 신생 독립국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그래서 승계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원국가로 복귀한 것이냐, 아니면 클린 스타트 프린스플, 새로운 출발 원칙이 적용되는 그야말로 순수한 신생 독립국으로서 국가 새롭게 창설된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조약이 승계되느냐, 대한제국의 조약이 승계되느냐, 국유재산 및 부채, 뭐 국적, 구법령 의용 문제들이 이제 구도가 잡힙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구도가 잡히게 돼요. 예컨대 지금 1986년 8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이 체결한 6건의 다자조약 중 이미 다른 조약으로 대체되었거나 실효되었다고 판단되는 3건의 조약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조약은 대한민국에 대해 계속 효력이 있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에 새로운 조약번호를 부여하고 관보에 공포했다. 그 대상 조약은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가금 및 조세의 지불 면제에 관한 협약, 1904년 12월 21일 헤이그에서 채택되고 1904년 대한제국이 서명한 그런 조약입니다. 그리고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그리고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 협약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이 전쟁 관련한 협약들인데 대한제국이 체결했어요. 이 조약을 대한민국이 승계한다. 관보의 공포까지 했습니다. 자, 국유재산 부채 관련해서도 대한제국 해외 공간은 일제가 매각 처분한 바 있고, 미군정 시절 처분된 몰수된 일본 재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정부 수립 이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그 몰수된 일본 재산은 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죠. 1948년 헌법에는 상해 임시정부와의 법적 관계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 역시 1948년 출범 당시 임시정부 승계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한 바 없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정부에 독립공채 상환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발행한 독립공채가 있었습니다. 그 채권자들이 상환하라. 그러다가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1983년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공채에 표시된 이익을 복리로 계산한 후에 이를 상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유재산 부채, 국유재산이나 부채의 승계, 구조약 승계, 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비엔나 협약 가입다고 사국이 적고요. 국제관습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국가들의 국가 관행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관련한 사례가 있는데, 조선 총독부 재산 승계에 관련한 대법원 1996년도 판결이 있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 재산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승계한다. 그런 취지의 판결이에요. 볼까요? 605페이지인데요. 설시를 잠깐 보면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 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미 군정기의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 배상. 미 군정기라면 이제 미군이 통치하던 시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미군 정부를 승계한 것이죠. 국가 승계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 군정기의 피해, 이거는 이제 그 국가 부채로 이제 승계되느냐, 뭐 이런 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계된다고 판단했어요. 대구지방법원 판례긴 한데 2013년 10월 17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설시를 잠깐 볼까요? 이 사건의 원고는 1946년 대구 10월 사건 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당시 진압경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인 국가 측은 이 사건이 미 군정 시절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서 피고인은 뭐 국가, 피고인, 형사 절차의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 원고 피고할 때 국가 배상 관련한 사건이니까요. 피고는 국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미 군정 시절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 군정의 책임을 대한민국이 승계했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어떤 국적 문제랄지 그 후에 국적 회복 관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대법원 판결은 일제 법령의 승계 문제인데요. 우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사실 국가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은 법 체계가 바로 생길 수 없죠. 그러니까 소위 그 법령을 의용하게 됩니다. 의용이라는 것은 의지에서 이제 사용한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1948년 건국헌법, 재헌헌법이라고 하죠. 헌법 100조를 보면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때 현행법령이라 하면 미 군정법령, 미 군정 종료시까지 유효하던 일제법령, 미 군정 종료시까지 유효하던 조선시대 법령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수립 초기 민법, 형법, 상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던 대부분의 법령은 일제법령이었고요. 구법령은 5.16구 공포된 구법령 종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1962년 1월 20일이 돼서 모두 실효되게 됩니다. 일제법령 승계에 관한 대법원 1960년도 판결이 있고요. 자, 우리 한국과 국가 승계 문제는 특히 이제 남북한 통일 이후에 국제법적, 국내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국제법상 국가 승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스펙트라고 할까요, 전략적 과제들, 우리 통일 한국에 유리한 조약들은 이제 승계하고요. 불리하면은 다시 협상을 개시한다든지 그런 문제들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존 조약들, 국경 및 영토 이용에 관한 조약들, 그 다음에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아까 오디오 스테이트라고 했죠. 유해 채무 같은 문제들, 채무를 승계할 것인가, 북한의 채무를 승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분량이 많아서 또 진도도 나아가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좀 설렁설렁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습을 통해서 좀 보완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가 영역에서 시작해서 국가 승계까지 쭉 살펴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분투하시고요. 벌써 학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꼭 이렇게 서로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